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 우리 진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복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2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의정부 쪽에서 열린 건가요? 오산에서 열린 건가요? 의정부 관할에서 의정부에서 열렸습니다. 의정부에서 열렸죠. 일반적으로는 최초 분리된 지역,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이 관할이지만 아이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 아동을 돌려받는 것은 다 아동이 지금 시설에 있는 지역 관할 지자체 쪽에서 관장하니까 아복심이 의정부 시청에서 아복심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열린 날짜를 알고 있나요, 아복심이?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여름 8월 달, 9월 달쯤 열렸는데요. 8월 달쯤. 네. 열려서 그 아복심이 열렸다는 얘기는 통보를 받았나요? 통보를 받고 결정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점심 2시쯤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결정이 났다. 근데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어졌다고? 예.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럼 왜 떨어졌는지 황당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이었어요? 왜 떨어졌다니까? 일단 참담하죠. 20개월 만에 찾아오겠구나라고 생각을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우리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자기 해달라는 다 해줬고 맞춰놨는데 갑자기 떨어졌다니까 이유가 뭐냐 얘를 물어보니까 대단한 트집을 잡더라고요.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애엄마가 교육을 늦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할머니 보조양육자가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져갖고 저희가 따졌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연인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따지셨어요? 갖고 따졌죠. 아니 보조양육자 할머니 교육할 때 있다 그랬다. 할머니 봐준다 그랬다. 그리고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도 등본상 주소 다 옮겨놨고 문제되는 게 없고 교육받을 때도 늦는다고 미리 통보를 했다. 우산 아보전이랑. 그 우산 아보전도 의정부에 신청한테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막 그걸 따졌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게 저희가 뭐 관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고 이러면서 사례 결정에서 난 거라서요. 뭐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복심 전에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결정위원회에 저기서는 이사한 게 가장 네. 큰 거죠. 이사한 거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사해서 깨끗한 더 좋은 환경으로 간 게 왜 문제가 되죠? 네. 엄마는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런 얘기 듣고. 저도 따졌죠. 교육을 받는 것도 자기네들이 내가 늦는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이사를 가서 법원에서 너 여기 사는 걸로 인정받았는데 그것도 왜 주거 불분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거 불분명 사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원룸에 있을 때 새로 이사를 왔는데 네. 거기 주소를 바로 옮기라 그랬어요. 가자마자 네. 계약서에서 바로 옮기라 바로 옮겼는데 이제 그걸 또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봐요. 네. 주소를 이전했다. 그걸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네. 얘기해서 법원에서 확인증 받은 거죠. 그쵸. 법적으로도 이제 확인증을 받는 자기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아니 법원에서 확인증을 내주는데 뭘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사실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장, 의정부 시장까지 포함됩니다. 지자체장과 거기에 아동복지과가 돼 있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동복지과장, 팀장, 담당자 그리고 거기에 관장하고 있는 아동보호, 의정부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 관련 팀장, 시설장, 팀장, 그리고 거기 관련된 직원, 담당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 다 위법한 사실을 저지른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분명하게 주거가 확실하다고 이사했다고 확인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분명히 주거 불분명으로 나왔죠. 그거 녹취한 거 있어요? 녹음한 거 저한테도 있어요. 네. 저희가 확인할 겁니다. 저들이 만일 아닌 건데 둘러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위법한 거고 그리고 법원에서 분명하게
이사했다고 확인증을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도 안 되게 법원 판결문을 뭉개버리고 네. 저들이 법원에서 확인한 이사 확인증도 다 사유에서 빼버리고 주소 불분명 사유를 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직권남용, 위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자들 의정부 시장까지 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한 가정을 의정부의 사례결정위원회 관련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결정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시장부터 모든 관련자들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법원에서 이사를 했다는 확인증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불분명으로서 이사가 돼서 주소 불분명이 돼서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위법한 사실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항의했는지 아까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일단 결정 당일날 그날 전화 와서 따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따지니까 보조양육자 그럼 보조양육자가 있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양육자 있는 거 알겠고 와이프가 이제 교육이 늦은 거 그것도 합의했다는 거 그 사안을 알고 그 두 개는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총 4가지였거든. 네. 그래갖고 이제 총 4가지를 보조양육자랑 이제 와이프가 교육이 늦은 거 그 두 개는 뺐잖아요. 그럼 네. 나머지 2개가 남은 거예요. 두 그다음에 개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 이사한지 얼마 안 네. 된다.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뭐 집에 이제 뭐 가구나 이런 게 저희가 주문해갖고 그랬으니까 이제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냥 늦었다 그냥 이거죠. 가구가 미비돼 있다. 아직 네. 시설이 설치 안 됐다. 네. 갖고 이제 가구도 주문해놓은 상태였고요. 갖고 보고 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자기들이 주문 제작한 것도 보여주고. 그 주문지 한 것도 있으면 당연히 가구는 들어오는 네. 건데 그 구매한 내역서 또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가구가 보내줬잖아요. 가구가 어떻게 생긴 것까지 다 사진으로 찍어서 다 보여줬어요. 근데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멋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자기들 기분 더 안 돌려주려고 하니까 네. 아기를 안 돌려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혜택을 보는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혜택이 끊길 것 같으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자, 저희는 분명하게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주요셉 TV 시청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이를 이렇게 강제로 분리를 쉽게 하는 원인이 첫 번째는 정인이 사건처럼 극단적으로 친부모나 양부모가 아이를 강제로 학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로 극소수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핑계로 모든 아동 학대 신고만 들어가면 다 이런 정인이 사건이나 친부모가 아이들을 뭐 죽이기까지 한 이런 사건, 폭행한 사건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과잉 일반화가 돼서 모든 부모들 실제로 훈육적인 체벌이나 이런 가벼운 것도 다 강제 분리시키는데 이번 사건의 두 분은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이번 진호 사건은 학대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학대가 일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돌보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갑자기 코로나 시국이 돼서 코로나 때 일감이 떨어지고 직장에서도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려워서 잠시 좀 맡겨달라고 2달 약정을 해서 네. 다 찾아오겠다고 모든 거를 다 얘기해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방임이라는 걸 뒤집어 씌워서 분리시켰고 네. 또 법원 처분을 받아도 강제 분리라는 사유가 없이 달에 네. 2개월 상담교육 처분만 받았단 그쵸. 말이에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아주 경미한 처분이에요. 네. 그 학대에 대해서 불처분이 나왔다는 네. 학대가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오산아버전, 오산시청 공무원들 이 사안을 강제 분리시키면서 터무니없는 자기들 멋대로 행정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위법한 처분, 직권남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우리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로 인해서 아동은 의정부까지 넘어가서 영화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되면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될 아동의 인권이 가장 보호받는 건 부모의 품이거든요. 이것은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도 나와 있고 아동 권리 헌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온 가정 부모로부터 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동인데 이 아동을 시설에서 강제로 끌어가 갖고도 아무런 터무니없는 사유를 갖고 막 붙잡고 오래 연장하는 것은 그 시설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강제 분리시키면. 예, 지금 이런 아버존이나 이런 일을 굿네이버스를 비롯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을 비롯해서 여러 위장된 복지기관, 위장된 사회기관, 이 NGO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밖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억울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공익광고 형식으로 내세워놓고 자기들은 오히려 이런 나쁜 앵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수탁 사인에 불과한 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고 저들이 자기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이런 억울한 피해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에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주고 강제 분리에 대한 불안과 공포증으로 평생 시달리게 만들어요. 이 죗값을 반드시 당신들은 져야 될 것입니다. 국가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저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공익광고로 광고비를 지원하니까 굿네이버스나 세이브 더 칠드런을 비롯한 이러한 아버전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마치 사회에서 천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건 일부고 아주 이렇게 악질적인 마귀와 같은 짓을 사탄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아동을 강제로 분리하고 멋대로 자기들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고무줄처럼 멋대로 강제 분리 기간을 연장하고 돌려줘야 할 아이들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반인권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집단들이라고 저희는 규정합니다. 자, 부모님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텐데 자, 지금 오랜 시간이 겪어오면서 그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뭐 항의했는데 항의하고 나서 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재교육을 받으라고 그래갖고 무슨 또 재교육을 받아? 그러니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다시 한번 더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1월 달부터 이제 받기로 했는데 12월 달로 넘어가게 됐어요. 서류를 제대로 안 올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또 얼마를 받아야 된다?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회를 받아야 사회예요. 사회 받자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아니다. 원래 원칙상 몇 번이냐 갖고 8회인가 12회인가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저 그거 다 받겠다. 너희들 또 안 받으면은 딴지 걸 거 아니냐. 우리한테 안 받았다고 딴소리 할 거 아니냐.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다 해라. 갖고 지난주에 이제 면회까지 해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완전히 이수를 해버렸어요. 8회까지도 다 네. 추가로? 네. 그러면 최초로 8회, 추가로 4회, 12회, 네. 또 8회, 20회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8회. 처음에 8회 받고요. 그래, 총 16회를 받은 거죠. 16회를 받았어요. 4회로 연장된 거는 네. 빼고요? 네. 포함해서? 통틀어서 총 받은 게 16회예요. 16회. 네, 좋아요. 아무튼 8회에서 또 8회가 연장이 됐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터무니없는 사유로 교육이 연장이 되고 터무니없는 사유로 아이를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돌려주지 않았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국가에서 남의 가정의 자녀를 뺏어가고 강제로 분리시켜버리고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법천지 나라인가요?
누가 당신들한테 그런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시군구청 공무원들, 의정부 시군구청 공무원들, 의정부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의정부 아부전 담당자들, 오산시청 공무원들, 오산시 아부전 담당자들, 당신들한테 누가 국가가 그런 권한을 임의로 부여했습니까? 당신들은 법에도 없는 근거를 멋대로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건지 법정에서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고 이 부모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여러분들을 다 법적으로 고소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님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뭐 사건이 아이를 찾아 뭐 한번 면회나 뭐 연결이 돼 있나요, 진우랑? 외박을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4일요. 얼마 만에? 27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 전에 통화나 뭐 연결이나 뭐 면회 있었나요? 그 전에 영상통화나 면회는 면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아예 안 시켜줬었고요. 면회 자체 안 됐고. 안 됐었고 그다음에 영상통화 같은 것도 저희가 퇴근 시간 6시다. 근데 그때는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때 퇴근하는데 그 전에 하면 그 이후에는 못 한다. 얘기를 하니까 영상통화를 하려면 저희가 휴가를 반차를 쓰든 월차를 써 그날 하루 빼가지고 신청을 해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시간 되면 영상통화를 저희가 걸었어요. 그 영상통화 지금까지 몇 번 하셨어요? 한 2번 했을 겁니다. 그게 언제 최초 언제 했어요? 대략 애기 가고 나서 한 1년 안쪽에 한 번 했을 거예요. 1년에서 영상통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진우가 이제 돌지 났다 그래가지고요. 그 뒤에 한 번 더 했을 겁니다. 네, 그 뒤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통화를 두 번. 네. 네. 그밖에 한 거 없고.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외박을 한 번 했습니다. 얼마 만에 온 거죠? 27개월 만에 3박 4일 한 거죠. 20년 12월이 떨어져갖고 23년 2월 달에 했으니까 3월 달에 했나? 2월 달. 2월 달에 했으니까 맞죠? 그 정도 만에 했죠. 27개월 만에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27개월 만에 진우가 왔는데 진우가 와서 그 영상을 짧은 영상 보니까 네. 뭐 가기 싫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애가 그래도 엄마 아빠를 알아봤나요? 처음에 올 때는 와이프가 혼자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차량을 같이 데리고 저는 일하고 있어갖고 일 끝나고 와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애가 좀 울었대요.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엄마 아빠 있고 엄마 아빠를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하니까 잘 놀더라고요. 집에서 침대에서 뛰고 개도 있으니까 개한테 막 장난도 치고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를 그때 못 댔다가 잘 못 가른다 그래가지고 시야하고 싶으면 시야해 끙하고 싶으면 끙하해 얘기해라니까 자기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번 보고 싶으면 막 자꾸 가고 싶다 그래갖고 데려가고 끙하고 싶다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더라고요. 네, 자, 요 아이가 27개월 만에 외박을 나와서 어떤 일이 있고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 사례를 보고 있는데 이 가정만큼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유로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두 분 진우 엄마 아빠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